해군이 운용 중인 대형 상륙함 이번함인 마라도함이 함재기를 운용하는 소형 항공모함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미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수직이 착륙 가능 서스 전투기인 F-35B 탑재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스텔스 성능이 있는 데다 최첨단 센서를 갖춘 F-35B를 상륙함에서 운용할 수 있다면 우리 해군의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그럼에도 서해를 자기 안방처럼 누비는 중국의 해군력에 비하면 한국의 해군력은 열세를 면하기 어렵다. 중국은 이지스함과 프리깃함을 대량으로 찍어내듯 진수하고 있고 항공모함을 확충해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해군 증강은 중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산둥반도에 탐지거리 600km인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실 시스템 S-400을 배치해 우리나라 오산과 평택에 배치된 한국 공군과 미 공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사드 배치를 극렬하게 반대한 시민단체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해군 F-35B 탑재 운용 연구 용역 공고. 해군은 지난달 30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LPH 미래항공기 탑재 운용을 위한 개조, 개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입찰서 제안 마감은 13일 오후 2시로 이미 지났다. 개찰 일시는 20일이다. 해군은 입찰 제안서에서 주변국이 상륙함이나 호위함에 F-35B를 탑재,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이번 연구 용역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해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부터 항공모함 이외에 와스프급 상륙 항수함에도 F-35B를 탑재하기 위한 개조, 개장을 하고 있으며 오는 F-35B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즈모급 호위함을 2020년까지 개조할 계획으로 있다. 호주도 캔버라급 상륙 항수함에 F-35B를 탑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우리 해군의 마라도함에도 수직이 착륙 수송기인 오스트리나 헬기 등은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F-35B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갑판 등을 개조, 개장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라도함에 F-35B를 탑재할 수 있다면 우리 군의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해군은 연구 용역 과제로 외국 유사 함정의 F-35B 탑재를 위한 연구 결과 및 개조, 개장 사례 대형 상륙함에 F-35B를 탑재, 운용하기 위한 개조, 개장 가능성 검토 개조, 개장에 따른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제시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12월 15일까지다. 우리 군 수뇌부도 지난해 말 마라도함에서 F-35B를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향후 스텔스 전투기 F-35E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F-35B 6대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F-35B 6대만을 운용하려고 이를 위해 과도한 교육 훈련비와 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해군이 F-35B를 도입하면 공군은 F-35E 도입 대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 군은 F-35E 40대 도입을 결정했고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라도함과 F-35B는 우수하지만 지난 5월 진수한 마라도함은 길이 199m, 너비 31m, 최대 속력 23노츠다. 배수량은 14,000톤이다. 승조원 300여 명과 병력 700여 명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다. 또한 헬기와 공기부 양정 2척을 실을 수 있다. 고정형 대공 레이더로 360도 전방위 대공 탐색이 가능하고 대함유도탄 방어체계,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 등 국산 무기체계를 탑재한다. 근접 방어 무기체계로는 구경 30mm 페일랭스를 장착하고 있다. 마라도함은 탑재 장비 성능 확인과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께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35B는 뚱보 F-16이라고 할 수 있다. 크기는 비슷한데 뚱뚱하다. F-16은 길이 15m, 날개 너비 10m, 높이 5m다.
최고 속도는 마하 2 이상이다. F-35B는 길이 15.7m, 너비 10.7m, 높이 5.3m다. 최고 속도 마하 1월 6일의 전투 반경은 935km에 이른다. 탐지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정리도에 잘 잡히지 않는 최첨단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인 AN/APG-81을 탑재한다. 강력한 센서 덕분에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은 물론 정찰, 정보 수집, 전자전 능력도 갖추고 있다. 네트워크전 수행 능력도 탁월하다. 무장도 튼실하다. 최대 8.1톤에 이른다.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GBU-32 합동직격탄, 레이더 기지 파괴용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 등을 임무에 따라 기체 내 무장창과 외부 무기 장착대에 탑재할 수 있다. 스텔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기체 내부에 탑재해야 하는 만큼 동체가 뚱뚱한 모양을 하고 있다. 비스텔스 임무 수행 시 최대 8톤이 넘는 무장량은 표적을 분쇄하기에 충분하다. 14번째 이지스함 진수한 중국의 해군력 굴기 앞엔 한국 해군력은 최근 10년 사이 전력이 많이 상승했다. 이지스함 3척, 호위함 9척 등 대형 함정 12척에 잠수함 18척, 윤영하급 고속함 18척 등을 갖췄다. 그러나 이는 중국 해군의 전력 증강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좋은 예가 중국판 이지스함과 호위함의 증강이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나 핵잠수함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중국 해군은 지난달 14번째 공호이디함을 진수했다. 중국 분류로 군민급, 나토 분류로는 루양 3급보다 길이가 4m 정도 긴 이 함정은 미국의 알리버크급 이지스함에 버금가는 최근 구축함이다. 2012년 일본함이 진수되고 2014년 취역한 이후 현재까지 6척이 취역했으며 8척이 인도 예정으로 있다. 중국 해군은 최소 18척을 취역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의 공호이디 구축함은 길이 157m, 너비 17m, 배수량 7,500톤에 최고 속도는 시속 30노트다. 승조원은 280명이다. 배수량은 알리버크급보다 약 2,000톤 가볍다. 이에 따라 미사일 수직 발사대 숫자가 제한되고 항속거리도 줄어들었다. 수직 발사대는 알리버크급이 96기, 타이콘데로가급이 122기다. 그럼에도 아시아 다른 나라 함정에 비하면 대단히 강력한 함정이다. 이 함정에는 수직 발사기 64개가 설치돼 있다. 발사기당 1에서 4발의 미사일이 수납된다. 무시무시한 YJ-18 대함 순항 미사일과 훈치-9 함대공 미사일, CJ-10 함대지 미사일, CT-5 대잠 미사일 등을 수납한다. 이 밖에 대잠 헬기도 탑재한다. YJ-18 대함 미사일은 사거리 220에서 540km, 최고 속도 마하 3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다. 속도나 리치 면에서 한국이 보유한 혜성이나 하푼 미사일보다 빠르고 길다. 이 함정은 또한 강력한 능동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 적어도 탐색 레이더, 초수평선 탐색, 표적 획득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배수량 4,000톤급의 호위함 054형 함정도 무려 26척, 배수량 2,000톤 초계함 056형 50척을 운영 중이다. 054형은 30번째 함이 진수됐고 완전 전기 추진식 054B형이 건조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중국군의 해군력 증강 속도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중국군은 최소 16척을 진수했다는 점이다. 052D급을 포함해 구축함 4척, 호위함 1척, 초계함 5척, 기타 6척이다. 중국은 052D의 후속함인 0호함을 건조하고 있다. 배수량 12,000톤으로 미 해군의 알리버크급 구축함과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보다 크다. 수직 발사대는 112기를 갖춰 강력한 무장을 자랑한다. 중국 해군의 급성장은 연안 해군 수준이 한국에는 악몽과 같다. 그런데도 한국은 해군력 증강을 소홀히 하고 있다.
중국 해군이 서해와 남중국 해를 완전히 장악해 해상 운송로를 봉쇄해도 한국군은 분리만 삼키는 것 외에 할 일이 없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륙함으로 만들고 수송함 199m 마라도함 비밀. 한국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14일 진수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 마라도함의 용도, 북한 후방 상륙에서 구조 작전 지휘로 남북 화해 시대의 대형 무기사업 생존법. 이날 오후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경쟁과 협력의 장인 바다에서 우리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 멀리 나가야 한다며 마라도함은 한반도 해역을 넘어 동북아와 글로벌 해양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강한 힘으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부의 노력을 튼튼히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비태세가 굳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라도함의 최대 속력은 약 시속 43km이며 승조원을 포함해 1000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실을 수 있다. 또 헬기와 공기부 양정 2대를 탑재할 수 있다. 장비 탑재와 시운전을 거쳐 2020년 해군에 인도된다. 해군이 2014년 마라도함 건조에 착수했을 때 주요 용도는 유사시 해병대를 원산과 같은 북한 후방에 상륙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뒤 상황이 바뀌었다. 이날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엔 마라도함의 상륙전 지원 능력에 대해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의 수송 능력을 보유했다고만 간략히 언급됐다. 대신 대형체해, 재난시 구조작전 지휘, 유사시 제외 국민 철수, 국제 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가 기능을 강조했다. 마라도함 진수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부인인 구자정 여사가 도끼로 진수줄을 끄는 뒤 축포가 하늘로 발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군 당국은 그동안 주요 무기 도입 사업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세축 체계 구축에 필요하다며 추진했다며 판문점 선언 이후 기존 논리는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세축 체계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대량 응징 보복을 뜻한다. 방사청이 해군과 함께 만든 마라도함의 보도자료엔 군 당국에 이 같은 고민이 배어있다는 해석이다. 마라도함은 14,500톤급 수송함이다. 길이 199m에 폭 31m다. 규모로 보면 작은 항공모함급이다. 또 마라도함은 헬기를 운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라도함을 경항모로 분류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마라도함에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배치하려면 갑판을 특수용으로 다 교체해야 한다며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차라리 경항모를 새로 짓는 게 훨씬 싸다고 말했다. 해군은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 수호 의지를 담아 한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를 한 명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마라도와 함께 이어도가 한 명 후보군에 올랐지만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앞서 해군은 대형 수송함의 한 명을 동남서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 원칙에 따라 2005년 건조된 대형 수송함 일본함은 독도함으로 불린다. 이날 진수식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 소속 항공자위대 일좌 무관이 참석했다. 일본 무관은 2005년 독도함 진수식에선 해군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었다. 군 관계자는 당시 독도함이라는 함명 때문에 거부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